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카카오 카톡 UI 복원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화살표 매도 신호도 중간에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넣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급등 패턴과 함께 지금 다른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영상에서 지금 구간에서 급등 조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투자 심리 악화입니다. 이 투자 심리 악화는 결과적으로 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최근에 우리 카카오가 오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이제 데드 크로스에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데드크로스 가능성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3일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추세선이 완전히 꺾여 내려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답하시겠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5일부터 UI 복원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요 언론 플레이 할 겁니다. 카카오톡 그러니까 카톡이 UI 업데이트 되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반응, 사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이로 인해서 실제 카카오 체류 시간에 대해서 아마 지표로 추후에 나올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카카오의 광고 수익을 따질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이 싸늘한 수급은, 이 시각은 바로 카카오가 조금이나마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로 인해서 실적들 좋아질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미리 알고 있고 예상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실제로 확인될 수 있겠느냐. 앞에서 불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사실은 주가에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된 거죠.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불만이 좀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지표로 좀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 부분들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다시 유입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광고 매출이 커질 수 있겠느냐, 앞에서 기대했던 만큼 광고 매출 커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카나나 AI 에이전트입니다. 일정 부분들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나올 거냐, 일정 부분들이 숫자로 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긴 주식시장입니다. 그냥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못을 박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바로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슈인 겁니다. 바로 주가를 상승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실적 부분은 당장은 주가를 되돌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실적 가지고는 지금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 실적은 1월 들어서면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건 우리 1월 달 가서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대응하는 입장에서 좋은 상황이 이어질 때는 신규 매수도 하고 비중 확대도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위를 가리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추세를 낮추고 또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라면 방향을 아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대응하는 유연한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연하게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수수료 빠져나가고 계속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생기긴 하죠. 아무 때나 아무 종목 가지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안 되겠죠. 어차피 우리 카카오 주식 가지고 뭐 전략 매도할 거 아니니까 비중 조절 관점에서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았느냐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카카오 가지고 뭐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특히 추세가 한번 이렇게 크게 잡혔을 때 이거 수익 끝까지 좀 잘 내고자 매매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치고 나올 때 보면 화살표 매수 신호가 바닥에서 나왔고 위에서 꼭대기에서 나오잖아요. 중간에 횡보할 때는 자주 반복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어딘가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년, 작년 연말이죠. 1년 전입니다. 2024년도 12월경에도 이렇게 화살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물론 여기에서도 등락이 작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잘 했어야 이 구간에서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5월달, 6월달인데요. 보시다시피 화살표 매매 신호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카카오 여기에서 비중 확대 진행하면서 여기 화살표 매도 신호 나왔을 때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비중 매도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 지금 잠시 차트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입니다.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과거 데이터 한번 돌이켜 볼게요. 6월 4일자로 잠시 가볼게요. 거의 매일같이 카카오는 브리핑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4일이 이재명이 당선 확정될 때인가 봐요. 네, 이런 코멘트들이 있네요. 자, 6월 4일. 자, 여기네요, 여기. 여기 보이죠? 카카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되죠. 이렇게 등락이 꽤 크잖아요. 올라갈 때도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났잖아요. 장중한 때 4.5%까지 내려밀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구간에서 바로 뭐라고 코멘트 드렸나요? 오후 2시 8분이네요. 오늘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이 약 4만원까지는 최대 열어놓고 볼 수 있도록 말씀드렸다. 여기에서 급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의견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팩트 체크가 되나요? 그리고 얼마까지 조정이 나왔나요? 그날 당일 저가가요 41,050원이었습니다. 결국은 4만원 정도까지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만원까지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카카오가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수셔 박혔다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수셔 박혔다가 올라갔는데 그럼 지금 카카오도 내려가는 상황 아닌가?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할 수 없어요? 우리 전문가님 좀 잘 좀 분석해봐. 지금 이거 급등할 수 없어? 가능하지 않냐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그 시점들 다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카카오 보시면 물론 역배열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가면서 급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여기가 저점이었잖아. 아유, 여기서 매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쵸? 돌이켜 보니까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기 전에는 야,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매도 안 해? 그리고 단기간에 이거 작게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이거 올라갈 때 약 한 15%, 16% 정도 올라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아마 18%대 정도까지 막 수익률이 만들어지고 이랬을 텐데 그럼 매도 안 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카카오도 카카오인데 주식시장 자체가 돌아나갔어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야, 우리 한국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4월달, 5월달로 가면서 그렇게 턴어라운드 한 겁니다. 추세 자체가 돌아나갔던 거예요. 코스피 지수 가볼까요? 코스피 지수.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4월달, 5월달 시기가 언젠가요? 바로 여기죠. 우리 카카오 6월 4일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시점하고 여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먼저 돌아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때 당시도 코스피 지수보다도 추세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약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뒤늦게 돌아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돌아나가는데 코스피 지수보다 더 빨리 돌아나가는 종목이 주도주라고요. 이때 당시에 그럼 주도주가 누가였을까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카카오는 뒤늦게 쫓아오는 후발주자였다는 겁니다. 그 지수가 좋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해야 되는 거지. 내가 반대로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카카오로 가면 카카오가 그때 당시에 역배열에서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지수가 4월달, 5월달 막 돌아 나오는데 야, 카카오 조금만 잘만 버텨주면 카카오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야, 지수가 괜찮은데 이거 매도 신호 나온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팔 이유가 있나? 좀 더 기다려보지 뭐. 그런데 이렇게 한바탕 세게 올라갔던 거고 저점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올라갔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0% 정도 변동성이 좀 나오면 좀 쉬어가기 마련인데 카카오도 그 정도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 영상 다 돌려보면 제가 이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68,000원. 68,000원 무너지면 안 된다. 68,000원 무너지면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을 지금 보셔야 되는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바바박박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배열 만들어지는 과정이긴 한데 5선 잘 안 무너지죠. 5선 타고 올라가면서 잘 안 무너져요. 그리고 빠르게 50, 22평, 62평을 돌려 세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카카오는 누가 봐더라도 그냥 죽을 것 같은 주식이었거든요. 막 미치거든요,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이랑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더 내려가면 우리 투자자분들 거의 미치거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주가 지수는 오히려 돌아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수는 돌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 돌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어때요? 돌아나가고 있죠. 코스피 지수 먼저 돌아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어제와 오늘은 좀 대형 이벤트들 때문에 변동성이 상승보다는 좀 더 아래로 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0.8% 정도 수준인데 우리 한국 시장 장중 한때 마이너스 1.6%까지 아래로 방향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다소 좀 놀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문에 청산해야 되는 물량들이 쌓여 있는데 미국 선물지수까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동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25,300포인트 지지력 이제 시험대에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주로 가면 또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기 지표들 나오니까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카카오로 와서요. 제가 지금 얘기를 쭉 드리긴 했는데 이거 대체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어 할 수 있잖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지금 먼저 62평 그다음에 22평 52평을 타고 넘어가면서 미리 코스피 지수가 먼저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수를 이끌고 가는 종목은 카카오가 아니라 이미 다른 종목에 있더라. 그럼 이 다른 종목을 투자하려면 잘 체크해 보시면 주도주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그 주도주는 일단 차치하고 카카오는 일단 상대적으로 62평 아래 깔려 있으면서 좀 약하다. 지난 5월달, 6월달처럼 카카오가 지수 대비해서 좀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가 내려오지 않고 지수가 올라간다면 카카오는요, 아무리 내려가는 척하고 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순간에 바바박 튀어 올라가면서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후반영 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키 맞추기 하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카카오가 잡주입니까? 잡주가 아니잖아요. 코스피 대형주고요. 시가총액 특히 20위권 안에 드는 대표적인 대형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이렇게 카카오 주식이 이렇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는 그림은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5위평, 12평, 22평을 타고 넘어가는데 5선이 잘 안 무너지더라.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보면 어때요? 5선이 무너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5선 무너졌다가 반등했다가 왜 이렇게 너 약하냐. 특히 여기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62,000원까지 이제 돌파한 상황이니까 한번 오버슈팅도 좀 나올 법한데, 그리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카톡 업데이트 일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시기들을 좀 봤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 흐름을 보고 이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 일정을 바라보면서 움직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슈팅이 한번 나올 법한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윗꼬리가 좀 달릴지언정 한번 액션은 취해주고 이렇게 흔들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려 뭐 악재가 있는 마냥 오히려 거꾸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단 1도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재료가 나오고 실제 업데이트된 이후에 사용자들의 평가를 오히려 주가는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등 패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월달, 6월달 패턴으로 급등으로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5선 잘 안 무너지면서 양봉 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들이 나와야 된다. 그럴 때 당시에 50, 22평이 넘어가는 그림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이 말을 해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모르신다? 그러면 영상 계속 돌려보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선행 조건. 코스피 지수가 꺾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코스피 지수가 추세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는데
이 코스피 지수가 잘 올라간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래로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로 꺾여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오히려 반대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카카오가 오히려 올라갈 자리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우리가 유연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카카오 급등 조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를 소소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곳에서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코끼리야.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곳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방법도 몰라.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땅에다가 두들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맥점 가서 두들기고 땅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확률 차이입니다. 확률 차이. 코끼리가 물을 찾는 그 확률 차이하고 똑같아요. 생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수한 방법들이 많아요. 보조지표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확률 높은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또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느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떠먹여줄 수는 없단 말이죠. 밥상은 차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떠먹는 건 본인이 떠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는 비중 조절 관련된 부분들은 어제 의견 드렸고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비중 축소해서 50%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화살표 매도 신호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다행히도 58,900원입니다. 58,900원 이하에서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발생했었던 화살표 매도 신호는 지워졌습니다. 위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내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내일도 역시나 우리 카카오는 59,000원 이하로 내려갈 때 화살표 매도 신호가 발생하는지 확정되는지 여부를 저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의견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한국 시각 7시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총 상위 주식입니다. 브로드컴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도 반도체 업종 주가들이 다소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 시기에서 카카오가 반대로 좀 방어해 줄 수 있는지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이냐, 바닥이 어디서 나올 거냐,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카카오가 목표가가 얼마 갈 거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바닥을 어디서 잡힐 거냐, 언제 추세를 좀 돌려 세울 거냐, 요게 관건입니다. 요게 관건. 지금 목표가 따지고 얼마나 올라가서 내가 수익 얼마나 먹어야지 지금 이거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확인이 더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추후에 단기 바닥 신호가 나오면서 비중 확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안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칫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연초에 혹시라도 주식시장이 차익 매물들 또 리밸런싱 관련해서 수급 순환매가 강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카카오도 일시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흔들 수 있잖아요. 네, 그 흔들림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무게중심을 이 카카오 쪽으로만 두고 있으면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우리 내년 2026년도로 볼 때 최대 56,000원 이 언더에서 연간 차트 5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라도 1월 달에 얘가 주춤주춤 해가지고 56,000원대 언더에서 확인해주면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와, 야, 2026년도 바닥을 1월 달에 먼저 잡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카카오가 시가 회복해서 양봉으로 연간 양봉 전환해가지고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죠. 대신에 연간 바닥은 먼저 잡았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때 되면 또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영상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비중 조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에 작동하게 되는 거고, 우리 주식 투자 자체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심리가 평온해야 좁아진 시각이 아니라 다각도 시각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또 계좌가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워낙 높은 가격에 비중을 태우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 자체가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카카오가 이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도 꼭 그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잘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카카오는요, 제가 어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결과로 나왔어요. 22평 저항 맞았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당장 5위평하고 10위평이 이제 데드크로스에 임박해집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카오가 반등 나올 때 22평, 5위평, 12평 저항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제가 검토해서 또 내일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